이번 시간에는 배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문제 상황 하나 가정해 볼게요. 학생 5명 점수를 입력받아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라.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먼저 사람이 5명이라니까 일단 그 사람의 점수를 저장할 변수도 5개 두어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사람의 점수 5명을 입력받을 변수 ABCD를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배열을 일일이 배열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일일이 변수 ABCD를 5개를 적어서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코드는 사람이 5명일 때니까 좀 할만하다고 해도 사람이 엄청 많아져서 만약에 100명이라든지 1000명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이 앞에서 선언한 변수 ABCD도 사실 뭐 이 알파벳으로 부족하게 되겠죠. 알파벳은 26개니까. 그래서 뭐 아무튼 이 int ABCD 뒤에 선언하는 변수를 엄청나게 많이 선언해야 되기도 하고 또 이 밑에 나와 있는 if문의 길이도 훨씬 더 길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만약 사람이 더 많아지면 일일이 이렇게 다 적어야 될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바로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열의 정의를 살펴보자면은 동일한 타입의 여러 변수를 하나의 묶음처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배열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배열 변수 6개를 선언한다고 했을 때 왼쪽에 보시면은 변수 A, B, C, D, E, F를 이렇게 일일이 선언을 해야 되는 반면에 배열을 선언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단 한 줄로 6칸짜리 배열을 선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배열의 특징을 살펴보자면은 우선 여러 개의 변수를 동시에 선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타입끼리만 선언할 수가 있고요. 만약 int면 int끼리, 더블이면 더블끼리만 묶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인덱스가 0부터 시작을 합니다. 0부터.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인덱스가 뭔지는 이제 곧 나중에 알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다차원 배열을 선언을 할 수가 있고 배열은 길이는 한 번 선언을 하게 되면 다시 바꿀 수 없다. 고정되어 있다가 배열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배열을 한번 선언해 봅시다. 사실 별로 특별할 건 없거든요. 원래 변수 선언하던 것처럼 맨 처음에 앞에 타입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뭐 배열의 이름은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지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여기가 이제 처음 보는 걸 텐데 대괄호를 안에 적어줍니다. 얘를 이제 대괄호라고 해요. 대괄호. 대괄호를 적어주고 그 대괄호 안에는 배열의 길이 혹은 크기를 숫자로 상수로 적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숫자 5를 적었다면은 저는 배열 안에 원소를 최대 5개 저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상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일단 배열을 선언만 한 거고 아직 값을 대입하진 않았어요. 그럼 값을 대입할 때는 어떻게 할지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는 방금 봤던 거랑 똑같고 이제 값을 집어넣을 때는 이번에는 중괄호를 적어줍니다. 중괄호. 방금은 대괄호였죠? 이번엔 중괄호. 중괄호를 적고 그 안에 값을 넣어줍니다. 만약 5칸짜리 배열에다가 숫자 1, 2, 3, 4, 5를 넣으려면 이런 식으로 숫자 1하고 콤마 2하고 콤마 3 콤마 4 콤마 5를 적어주면 되겠죠. 이 콤마가 배열의 각 칸 인덱스를 구분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0번째 칸에는 숫자 1, 1번째 칸에는 숫자 2, 2번째 칸에 숫자 3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트형 배열을 선언할 수도 있고 당연히 더블형으로 선언할 수도 있고 캐릭터형으로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배열을 선언과 동시에 값을 대입을 해주는 거였고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배열은 선언 5칸짜리 배열을 선언해 놓고 난 뒤에 나중에 0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 이렇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서 값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열의 마지막 칸을 접근을 하려면은 이 ARR이라는 배열 안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될까요? 만약에 5칸짜리 배열을 선언을 했다면은 배열의 마지막 칸은 5번째가 아니라 4번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지막 인덱스는 내가 잡은 배열의 크기에서 1을 빼줘야 돼요. 만약 5번째 인덱스에 접근을 하고자 시도를 한다면은 에러가 나거나 혹은 잘못된 결과가 출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열을 이제 막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게 빈번하게 실수할 수가 있는 지점인데요. 배열을 만약에 5칸만큼 선언했다면은 여러분들은 5번째 인덱스에는 접근할 수가 없고요. 4번째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배열에서 이제 배열을 선언할 때 이 대괄호 그 크기를 적는 칸을 비워둘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중괄호 안에서 선언한 이 값의 개수 여기선 이제 5개가 있죠. 5개만큼 자동으로 이 안에다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채워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슬라이드에는 없는 내용인데 만약에 중괄호에서 지정한 값의 개수가 배열의 크기보다 작다면은 나머지 원소들은 값이 0으로 자동으로 선언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저 코드를 한번 짜보자면 만약에 배열을 5칸을 잡았어요. 만약에 5칸 잡았으면은 이제 원래 봤던 예제에서는 1, 2, 3, 4, 5 이렇게 5칸을 5개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5개를 집어넣지 않고 3개만 집어넣었어요. 1, 2, 3만. 그러니까 저는 배열을 5칸을 잡은 건데 이 중괄호 안에는 값 3개만 넣은 거죠. 이럴 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요. 0번째는 1이 들어가 있고 1번째는 2가 들어가 있고 2번째는 3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이 값들은 0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0으로 자동으로 지정이 돼요. 한번 살펴보자면 ARR3과 ARR4를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0이라고 찍힌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처음에 초기에 선언한 배열 크기가 있는데 그 크기보다 중괄호 안에서 그보다 더 적게 선언하면은 나머지 그 빈칸들은 0으로 알아서 들어간다 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배열의 크기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이 숫자 크기를 지정할 때 이 칸에 들어가는 수는 이렇게 1, 2, 3, 4, 5 같은 숫자 같은 상수 형태로만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배열을 똑같이 5칸을 선언을 할 건데 사이즈라는 이 별도의 변수를 둬서 선언을 할 때 사이즈라는 변수를 이 대괄호 안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컴파일 해보면요. 컴파일도 안 되거든요. 에러 메시지 자세히 보시자면은 이 식의 상수값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배열을 선언할 때 이 대괄호 안에 들어있는 값이 변수면은 배열을 선언할 수가 없다. 반드시 숫자로만 선언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쵸? 이게 왜 일어나면은 간단히 얘기해서 프로그램의 안정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변수, 이 사이즈 같은 변수는 말 그대로 변수기 때문에 이 값이 음수가 되거나 혹은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어요. 뭐 10억, 20억, 30억 이렇게. 배열을 잡는 행위는 그러니까 배열 선언을 하는 행위는 컴퓨터에서 메모리를 할당하는 컴퓨터 차원에서는 좀 중대한 일이거든요. 메모리를 이제 내가 몇 칸 잡을 거냐 그런 일이니까 그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이 변수에 이상한 값이 들어가 있어서 메모리 할당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해서 이 배열을 선언할 때는 이 칸에는 숫자만 상수만 크기로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배열을 이제 선언을 5칸을 선언을 했다면은 0, 1, 2, 3, 4에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5번째 칸에는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에러가 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배열의 특정 칸에 접근할 때 꼭 숫자로 적을 필요 없이 그러니까 선언이 아니라 접근을 할 때예요. 접근을 할 때 꼭 숫자로 적을 필요가 없이 이 대괄호 안에 변수를 적어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코드는 사용자로부터 변수 i를 입력을 받아서 i번째 칸을 출력을 하는 코드인데 우리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만약 우리가 배열의 n번째 원소를 출력하고 싶다면은 실제 인덱스 상으로는 빼기 1을 해줘야 됩니다. i 빼기 1. 사람의 언어에서 몇 번째라는 거는 이제 1부터 n까지, 사람은 이제 1부터 n까지를 말하는 반면에 컴퓨터는 0부터 n-1번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 배열이 반복문, 포문과 같이 쓰면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변수 5개가 필요한데 배열 선언 5칸 해놓고 0부터 5까지 일일이 방금 봤던 것처럼 ARR 0은 0, 1은 1 이런 식으로 일일이 값 대입하고 있으면 배열 쓰는 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냥 ABCD 변수 선언해서 값 넣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포문 안에다가 배열을 넣으면은 훨씬 편리하게 배열에다가 값을 집어넣거나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은 i가 0부터 5까지 돌면서 배열에 0, 1, 2, 3, 4 칸에다가 i 곱하기 10을 집어넣는 코드인데 이렇게 하면은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0 곱하기 10을 해서 0, 1 곱하기 10을 해서 10 이런 식으로 값을 포문 안에다가 한 줄만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 줄만 집어넣어서 5칸을 모두 다 접근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똑같이 여기를 보시면은 이번에는 나누기 2를 해줬죠. 원래 배열 안에 들어있는 값에다가 값을 나누기 2를 해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일반 변수처럼 배열의 각 칸도 일반 변수처럼 연산을 취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살펴봤었던 그 최고점, 최저점 문제를 이번에 배열을 사용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들은 한번 일시정지를 하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떤 방식인지 소개를 하고 코드는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맨 처음에 배열 1, 2, 3, 4, 5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이제 변수를 두 가지를 둘 건데 처음에는 이 배열에서 가장 큰 값을 저장할 변수 맥스 밸류, 그냥 줄여서 맥스라고 할게요. 맥스 밸류가 있고 가장 작은 원소를 저장할 민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맨 처음에 초기에는 이 값을 0으로 해놓는 게 아니라 맥스는 마이너스 1001로 해놓고 민은 플러스 1001로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제가 언급을 안 드렸었는데 n은 최대 100이고요. 이 입력으로 들어오는 이 값의 범위는 최소 마이너스 1000에서 최대 플러스 1000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맥스는 마이너스 1001, 민은 플러스 1001로 선언을 해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배열의 첫 원소부터 마지막 첫 원소부터 이렇게 마지막 원소까지 쭉 살펴보면서 맥스와 민 변수를 갱신해 나갈 거예요. 만약 지금 내가 살펴보는 이 배열의 원소값이 맥스보다 크면은 맥스를 그 원소값으로 바꿔주는 거고, 똑같이 민값도 현재 민값보다 작은 원소값을 찾으면은 그 원소값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이제 스텝 2 시작할 거예요. 가장 먼저 0번째 인덱스부터 봅시다. 이제 0번째부터 점점 커지는 쪽으로 볼 거예요. 0번째 이제 배열의 0번째 인덱스에는 값 1이 들어가 있죠. 현재 우리의 맥스 값은 마이너스 1001이에요. 마이너스 1001과 민은 플러스 1001인데 현재 맥스 값 마이너스 1001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볼 배열의 0번째 인덱스 숫자 1은 마이너스 1001보다 값이 크죠. 크기가. 값이 크다면은 이 1로 값을 갱신을 해줍니다. 방금까지 마이너스 1001이었는데 이제 값이 변한 거예요. 왜냐? 배열의 0번째 인덱스는 값 1인데 값 1은 원래 맥스 변수에 들어있었던 마이너스 1001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갱신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민이라는 변수도 방금까지 플러스 1001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살펴볼 0번째 인덱스 1은 1001보다 작기 때문에 플러스 1001에서 1로 바뀐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스텝 3를 한번 볼게요. 스텝 3는 이제 1번째 인덱스 값 2를 볼 텐데 2는 우리가 방금까지 맥스 변수에는 갱신을 해서 1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1은 이번에 살펴볼 1번째 인덱스 값 2보다 값 2가 더 크기 때문에 1보다 2가 더 크기 때문에 2로 갱신해 줍니다. 얘가 갱신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민을 한번 볼 건데 민은 방금까지 1이었죠. 1이었고 지금 살펴볼 원소는 2예요. 현재 원소가 더 크죠? 그러면은 갱신을 하지 않습니다. 스텝 2에서 갱신할 때는 원래 들어있었던 플러스 1001이 더 컸었기 때문에 갱신이 된 건데 이번에는 1이 이미 더 작기 때문에 갱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스텝 3까지 완료했을 때 맥스에는 2가 들어가 있고 민에는 1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똑같이 2번째 인덱스, 3번째, 4번째 인덱스를 돌면서 똑같이 수행해 주는 거예요. 2번째 인덱스에서는 이제 2에서 3으로 갱신이 되겠고 민은 여전히 1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스텝 다 이제 5개 원소를 다 돌았을 때는 최종적으로 맥스에는 가장 큰 원소 5가 들어가 있고 민에는 1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이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은 만약 최대값을 찾는다 하면은 이 배열에서 i번째 이제 i번째 원소의 값과 i번째 원소 즉 i번째 원소 값과 그 전까지인 i-1 1부터 i-1번째 원소의 값을 1번째까지의 최대값을
최대값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고 있는 i번째가 더 크다면은 맥스 값을 갱신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원소까지 다 살펴봤다면은 맥스라는 변수에는 최종적으로 가장 큰 값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코드로 짠다면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맥스 값은 마이너스 1001로 설정하고 민 값은 플러스 1001로 설정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 둘 다 맥스를 0, 민으로 0을 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힌트는 맨 처음 그 문제 있는데 자, 값의 범위를 최소 마이너스 1000부터 최대 플러스 1000이라고 지정을 해놨었죠. 그 말은 즉 값이 아무리 작은 입력이 들어와도 마이너스 1001보다는 작은 수가 들어오진 않고 아무리 커봤자 플러스 1001보다 커지진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래서 초기값 맥스 값이 마이너스 1001인데 마이너스 1000이 들어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1로 설정을 하면은 입력으로 그 이후에 입력이 어떤 입력값이 들어올다 할지라도 최소 한 번은 반드시 갱신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보다 마이너스 1001보다 작은 입력은 절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1이라는 값을 설정해 두면은 그 이후에 반드시 최소 한 번은 맥스 값이 한 번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초기 맥스 값을 0으로 두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기 만약에 0으로 두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입력으로 그러니까 맥스 값을 0으로 두고 입력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n은 3이고 n은 3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위에서 방금 살펴봤던 이 알고리즘에 따르면은 이 알고리즘을 돌려보면은 이 초기값 맥스 0이라고 설정을 했다면은 0이라고 설정해놨다면은 이 세 가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보다 맥스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맥스 값은 갱신이 한 번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돌고 나서도 맥스 값은 처음부터 끝까지 0으로 바뀌지 않고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0이라는 값은 이 입력으로 들어온 값이 아니라 그냥 사용자가 처음에 임의로 설정한 값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도출해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맥스 값을 설정을 할 때는 최소 한 번은 갱신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인 그러니까 입력에서 들어오는 값보다 더 작은 값인 마이너스 1001로 하고 민 값도 똑같은 원리로 입력으로 들어오는 가장 큰 값인 1000보다 더 큰 1001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1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 이런 이제 문제를 푸실 때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 게 뭐냐면은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상에서 배열을 선언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배열을 몇 칸 잡아야 될지가 좀 고민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위에서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배열을 선언할 때는 배열 크기 안에다가 변수를 두면 안 된다고 했죠. 반드시 숫자, 상수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문제 상황에서 주어진 n의 크기만큼 유동적으로 배열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유동적으로 잡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지는 n의 최대 크기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n의 최대 크기가 10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배열을 선언할 때도 딱 10칸 이상만 잡아주면 돼요. 딱 10칸 잡을 필요도 없고 넉넉 잡아서 한 20칸 잡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자 타입 배열을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배워야 할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자열 강의 때 자세히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배열은 메모리 상에서 연속된 공간을 가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나중에 포인터 시간 때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